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동우개발 보험관리부 대리 전소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마저 살펴보고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위반 행위로는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금액은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며 실시 시기로는 먼저 최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평가란 처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 평가는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 등이 신규로 도입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하는 평가입니다.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에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한 것은 하반기에 모든 관리 사업장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시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항목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는 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물질 1종당 그리고 작업장 1개소당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대상 물질에 대하여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통은 화학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 채로 판매를 하지만 경고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경고표지를 만들어 부착해야 합니다. 이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 50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왼쪽의 사진이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첫 장입니다. 1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 물질을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물질의 유해 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의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지 양식입니다. 이 경고표지를 화학물질 용기에 부착하면 됩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내용은 올해 1월 초에 전 단지에 시달에서 게시해야 할 의무를 알린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의 마지막인 근로자 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5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소장, 격리 등에 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실시하고 경비, 미화, 기전 등 현장 업무에 해당하는 그 밖의 근로자는 연 1회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야간 작업을 포함한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 1회의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인자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야간 작업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서 해당 유해 인자에 의한 직업병 의심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이 수시건강진단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라고 명하여 하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공문도 상반기 중에 시달하여 실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관리업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사다리 작업입니다. 사고 사례로 먼저 2022년 4월에 발생했던 아파트 설비 과장이 안전모 없이 누수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관리업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리소장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 6월에 발생했던 아파트 관리 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 올라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들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사다리의 최상단에서 작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턱끈을 단단히 체결하지 않은 채로 착용하는 등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재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로는 전지 작업은 되도록이면 지면에서 고지가위 등을 사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고, A형 사다리 최상부를 작업 발판으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 설비 또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고입니다. 재해 사례로는 작업자가 빌딩 지상 1층에서 운반구가 없는 엘리베이터 문을 비상키를 이용해 수동으로 여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 그리고 건물관리사 소장이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지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빌딩 내 지상 1층에 정지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반구 상부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하강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들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설비 가동 중에 내부에 출입한 점, 그리고 설비 내부 작업 중에 가동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로는 점검 시에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근로자가 조작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그리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밀폐공간 작업입니다. 밀폐공간 작업으로 일어난 사고들로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서 집수정 내부로 들어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들어갔다가 3명 모두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 들어간 작업자 1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를 위해 내부에 들어간 뒤 쓰러져 1명은 질식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았으며 작업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작업 전 그리고 작업 중에도 환기팬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등의 이동 통로에서 추락사고 사례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서 침구류를 옮기던 중 지하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치료 중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빌딩 경비원이 야간 순찰을 돌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넘어져 부상을 당해 치료 중 사망한 사고, 아파트 경비원이 동료들과 함께 가전제품을 지하실로 옮기던 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딪혀 사망한 사고, 그리고 아파트 미화원이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 작업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져 사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한 원인들로는 청소 작업할 시에는 뒷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등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다거나 야간 순찰과 같은 작업을 할 시에는 조도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계단에서 청소 작업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계단의 조도는 75럭스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랜턴과 같은 휴대용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들과 그에 따른 예방 대책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